전국에 서울시 전역을 묶은 것은 대한민국 생긴 이래 최초예요.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아무 때나 해요. 정비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거나 조합이거나 모든 것에 해당되도록 그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서울시 전역하고 예. 경기도 12개 시를 이제 조정적으로 묶었어요. 네. 그 효과는 어떤가요?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청약의 경우는 재당첨 7년, 투기활지구는 10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청약을 말하는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효과는 정비사업에서 표를 보시면은 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나 투기과열지구는 공통적으로 1주택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1주택으로 제한한다. 예, 두 개 안 그러니까 된다. 네. 조정 대상 투기과열지구 표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두 개 다 공이 네. 재건축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제한하고 네. 물론 이제 재개발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 조문은. 또 재개발은 적용이 안 된다. 네,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되든 안 되든 하나밖에 안 주도록 돼 있으니까 74조에 보면은 재건축의 경우에만 3주택을 준다든지 주택의 갖고 있는 수만큼 준다고 한 것은 대부분 재건축이고 네. 재개발은 규정을 안 뒀으니까 규정은 없다. 재개발은 하나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이번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로 해가지고 하나로 준다라고 네.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저거요. 과천 또는 목동에 네. 여러 개 갖고 있었을 경우에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 목동에서는 추진위원장님들이 질문이 많이 와요. 이거를 하나로 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느냐. 투기과열지구 전에도. 네네.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거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다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법에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지만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정관으로 안 준다 그러면 동의해 주겠냐. 그렇죠. 안 해주지.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나중에 관리처분해서 1주택으로 제한하더라도 그래도 정치적으로 네.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우리 법조문에서는 더 따질 것도 없어요.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해당이 되면은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재건축이거나 1주택을 공급하도록 강형으로 딱 나와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정비사업 중에서 우측에 보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했는데 이것은 투기과열지만 해당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나온 정리 표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의 지위승계 제한의 경우 최근 아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쟁점이 된다고 하셨었는데 요 판례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판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위에 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증여에 Q5, Q8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국토부가 2017년도에 Q&A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여기에 보시면 증여나 부분 증여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물론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증여나 부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조합원 징의를 승계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전체 증여는 안 되지만 부분 증여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써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다만 대표 조합원은 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표 조합원을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표 조합원이 2, 3% 가지고 있고 부분 증여가 90 몇 프로를 갖고 있어도 인정을 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Q8에 보면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의 조건을 공의자가 미비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한 대로 판례에서는 공의자도 똑같이 대표자고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예외 규정에 적용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법정은 39조 2항에서의 매매나 증여나 기타의 방법으로 권리 변환하는 것을 안 되도록 한 조문에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이 사람이 10년 소유 5년 거주나 그 밑으로 다른 7, 8개의 조문에 네.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부분 양도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는 달리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 옆에 있는 서울특별시 공문을 보면은요 똑같이 해놨어요. 이거 아직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원래 국토부에서 받은 거거든요. 네. 국토부에 내려온 걸 그대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 수신자 참조했는데 밑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각 구청 25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했어요. 유권 해석을 보면은 기존의 AB가 공유적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주택을 양도 시에 대표 조합원만 예외 사유에 충족이 되면은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종전의 태도였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판례에 의해서 공유자도 저 충족 여부를 판단해서 예외 조건에 충족이 돼야지만 일부 증여도 가능하다. 이런 판례의 입장을 공문으로 대변해 놔가지고 네. 서울시에서는 각 조합으로 각 구청으로 내보내서 그래서 이 증여에 대한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동안에 했던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인가까지 난 것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네. 이제부터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못 양수를 하거나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이 되고 못 받게 되면은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든가 네네. 이런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좀 모아타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이제 공고가 되어서 이제 특히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10월 20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서울시 모아타운은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워낙 많은 모아타운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천의 경우에는 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1호 대책 나오기 전에 네네. 서울시 전략주택 공급과의 회의를 갔었어요. 네네. 이때에 모아타운에 대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이제 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자들 있는 데서 모아타운은 실질적으로 사업도 어렵고 잘 되지도 않는데 네. 규제만 너무 일삼아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냐.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똘똘 권리산정 기준 1 토지거래 허가 다 묶어놔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는다. 따라서 활성화 대책을 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네. 내가 얘기를 한 바 있고 아유, 잘하셨네요. 네.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은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야 되지 않냐 하길래 이것은 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됐으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 논거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은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네. 현재 서울시는 그동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지정을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중에서도 모아타운 중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여기 잘 보시면은 전체를 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게 아니고 네. 지목이 도로인 경우만 묶었어요. 아, 지목이 도로인 경우만. 그거를 모르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야. 도로만 묶어놓은 것이지 네네. 나머지는 풀어놨던 것이죠. 아. 왜냐하면은 여기의 경우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맞아요. 예.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을 경우는 사업이 완전히 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그 11호 대책에서의 규제도 토지거래 허가를 다 묶은 게 아니고 네. 전체를 했지만 네네. 여기서 묶은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 도표상에 보면 14~15개가 나와 있는 그렇죠. 아파트랑 16개네요. 연립이 섞여 있는 예, 그런 그 하나의 단지로 되어 있는 거.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게 되지만 네. 그 외의 것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사고 파는 데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없죠. 예. 없는데 예. 지금 현재는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예. 부분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이번 정부에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도로 부분만으로 묶어놓고 네. 있어서 숨통은 튀어나왔습니다만은 네네.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군대에 가보면 옛날에 군대 가보면 뭐 지랄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돌아다니는 거. 예, 알죠. 이 토지거래 허가는 예. 첫째로
전국에 서울시 전역을 묶은 것은 대한민국 생긴 이래 최초예요. 요번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일부분을 묶었지만은 요번처럼 전체를 묶은 건 처음이고. 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조합 설립 때에 묶고, 구역 지정되기 전에는 권리산정 기준일로 묶고, 네. 조합 설립 때는 조합 설립, 관리처분 때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사업 단계별로. 이게 투기과열지구에 있어서의 조합원 지위 승계이고, 분양 신청 제한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양쪽을 두드러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은 아무 때나 해요.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정비기본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거나 조합이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다 나가는 경우이거나 모든 것에 해당되도록 그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인데 왜 아파트 지분을 모으느냐 하는데, 아파트에는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뭐 이런 것들이 대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결국은 실거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2년 거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모아타운의 경우는 결국은 큰 피해는 없지만 사도 부분으로 묶어놨고 도로로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좀 진행을 다시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토지거래가 구역이 또 지정이 된 게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어차피 뭐 지금 서울은 뭐 전역이 대부분 걸려 있고 경기도 주요 지역이 걸려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규제적이 아닌 지역들하고, 인천은 원래 규제적이 아닌데 거의 다 걸려 있는데, 외국인 요 그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거주무 같은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요. 예. 결국은 사실은 외국인 투자로 인해 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내국인들이 네.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 그렇죠. 외국인들은 실거주도 안 와도 되고 네네. 이랬을 경우에 불균형을 이룬다라고 해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5년도 8월 26일 날 전격적으로 국토부가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하는 것 보통 시도지사가 하는데, 요번에 경우에는 경기도 걸 집어넣어가지고 서울과 수계가 달라진 지역들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할 수 있어서 요번에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먼저 발표를 했어요. 네네. 11호 대책보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 전역 경기도 부분하고, 경기도는 좀 더 넓죠, 범위가. 네, 네,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부대 같은 거 포함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넓어졌을 거예요. 인천의 경우도 외국인 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천의 경우도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개 구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 역시도 내국인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가의 목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실거주 2년을 네. 충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제한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3중 규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매수자, 매도자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그렇고, 좀 또 중개업자분들은 또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좀 부동산 관련 애태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관리 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2주 전후에 이제 아파트를 양수한 양수인도요,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제가 질문을 받은 내용 중에서 유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 이 사람이 근데 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나 이걸 팔으려고 계획을 하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예. 10년 소유 5년 거주를 충족하려면 이때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팔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양수인이 네. 야, 내가 네가 집 팔고 나가면은 멸실되거나 1년밖에 거주 안 했는데 내가 사가지고 네. 건물을 철거해 버리면은 나는 그럼 과징금 물고 하는데 예. 난 못 사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네.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느냐.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해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국토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업무 처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업무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했어요. 내용들이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언제 요새 최근에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묶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게 이르렀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이나 이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뭐 도로 부분을 한정을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 중에서도 단지 중에서도 아파트를 규제를 한다든가 상가는 빼준다든가 네. 또는 상가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5년도 4월 21일 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이 부분은 네. 고시문헌의 형태로 된 건 아니지만 자기네도 업무 처리를 위해서 알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의무기간 거주기한은 2년인데 2년인데 당연히 관리처분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양수인이 주택을 사서 2년 거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이주를 해가지고 집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1년은 나머지 기간은 실제 입주 가능 시점에서부터 자녀 의무 기간 1년을 충족하면 조건으로 한다면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신청하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놨고 네네. 이미 업무 처리 지침에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팔 시기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철거가 된 경우에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물 준공 후에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까지 건호하겠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가뭄의 단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 네. 못하셨던 것들 좀 말씀 네. 많이 해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중개사이면서 행정사이면서 법무사 역할을 하지만 네. 매매에 대한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올바른 투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로 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드리면은 네. 도정법만 하나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기성시가지를 바꾸는 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 예를 들어서 그 쪽방촌 재개발 사업 해가지고 영등포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사창가 그 부분 옆에. 일부 예. 투자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거 조합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네. 네네. 미안하지만 도심복합인 이 경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네. 조합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따라서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종류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네. 이런 5가지 법을 통해서 융복합의 시대에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책을 썼으니까 향후에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나와서 질문 사항들을 답해주고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